엄마가 아이의 기저귀를 만지고 있다. 다른 엄마들은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묽은 응간지 뭐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촉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지금도 응가를 항상 만져봐요. 설거지 후 그릇을 정리하는 엄마. 시리얼 로고. 자막 손혜선 시각장애인. 장애 인식 개선 강사. 특수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가정 선생님께서 장애 아이를 낳을 확률도 많고 잘 이제 케어해줄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장애인은 출산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뭐 이렇게 그냥 의문이 잠깐 들었다가 대학생이 되고 성장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됐죠. 네. 저는 되게 설레었어요. 임신했을 그 10개월 동안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되게 설레었고 출산을 하고 마치 깨어나서 제가 남편한테 처음 한 얘기가 이래서 아기를 다 낳고 첫째를 낳아도 또 둘째를 낳나 봐 얘기를 처음 했대요. 저는 장애 여성이라고 해서 육아가 더 힘들고 아닌 사람은 쉽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육아는 다 어렵고 엄마가 되는 건 다 처음이니까. 저는 부부가 둘 다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많이 걱정하셨죠. 둘이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젖병 소독기를 열고 젖병을 만지는 혜선. 젖병 같은 거 쓰실 때 네. 용량은 혹시 어떻게 하셨었어요? 진짜 어려워요. 이제 어려웠는데 네. 종이컵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이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여기다 부으면은 이제 종이컵을 하나 가득 차면 거의 한 180에서 200 정도 되는데 네. 그거는 거의 많이 먹일 때 얘기고 처음에 한 40, 뭐 50 이렇게 먹잖아요. 혜선이 냉장고를 열어서 이 물통을 물통. 꺼내어 보여준다. 이 뚜껑 하나가 딱 물을 가득 채워서 부으면 40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를 사용을 했고 혜선이 식탁 위 약봉투에서 약통을 꺼내어 보여준다. 분유도 문제인데 사실 더 문제는 약이에요. 한 번 먹을 때 3ml, 지금 딱 3ml 먹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방법을 못 찾았어요. 할보 선생님이 가실 때 오늘 저녁에 먹을 약, 아침에 먹을 약, 뭐 이렇게 미리 이제 다 담아주시고 임신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병원을 가지 않는 한 임신 테스트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확인할 수 없고 남편도 확인해 줄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약국에 혹시 가서 소리가 나는 게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대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내가 먼저 보고 싶은데 또 아니면 괜히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테스트기를 사서 활동보조 선생님한테 영상통화를 걸어가지고 한 줄인지 두 줄인지를 봐달라고 부탁했었어요. 그래서 임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남한테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만약에 소리 나는 테스트 기간만 있다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의지를. 의사 선생님이 5주가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근데 여긴 누가 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못 키울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모든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지 임신에 관련된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당사자이고 제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저랑 같이 가는 이제 저희 친정엄마라든지 아니면 활동보조 선생님이라든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일부러 더 이제 원장님한테 질문을 활동보조 선생님한테 하시면 제가 대답하고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바뀌시는 것 같고 이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걸 상의하시고 물어봐 주시고 엄마 아빠가 되게 잘 하신다 안 보이시는데도 되게 잘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혜선이 책장에 정리되어 있는 물건들을 설명한다. 여기 뒤에 성민이 약들 여기 성민이 물건이에요. 여기 책꽂이에 다
여기는 책, 저쪽은 기저귀. 네, 안 바꿔요. 제가 다 정해놓은 건 안 바꿔요. 성민이의 위험한 상황을 제가 그때그때 모르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런 게 조금 늘 불안하고 2살 된 아들 성민이가 소파에 입을 갖다 대고 장난을 친다. 놀라며 성민의 입을 만져 확인하는 혜선. 아니 안녕하세요. 맨날 입에다가 뭐를 책도 넣고 있고 여기 소파도 물어뜯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방심하면 맨날 뭐를 입에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확인해요 입을. 나는 구청 보건소에 전화하면은 산후도우미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계실 때 저는 이제 안 보이니까 의심하는 게 아니고 안 보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이랑 뭘 하고 계시는지 아이의 지금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고 자꾸 묻게 돼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매번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면 또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분이 시각장애인이 처음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잘 쉽지는 않죠. 이제 성민이는 또 제가 아빠가 갖고 있는 장애를 물려서 받고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장애 등록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시력이 조금 약하거든요. 7월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성민이를 데리고 아빠랑 같이 셋이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제가 느껴지거든요. 저희들 이렇게 자꾸 뒤돌아 쳐다보시는 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혹시 뭐 애기가 눈이 그런 거를 요즘 임신했을 때는 그런 거 다 알 수 있나? 이러면서 그냥 그러시더니 몰랐으니까 낳죠? 그러니까 애가 눈이 그러니까 아프다는 걸 모르고 낳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장애라는 거 알았으면은 안 낳죠? 이렇게 들려가지고 제가 아니 저는 알고 낳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도 낳았다. 그냥 일단은 성민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게 만든 게 조금 미안하기도 했고 성민이가 왜, 너또 소리나는 웃었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성민아 웃었어? 소리내서 웃어. 엄마가 그래야지. 성민이가 엄마 아빠와 놀면서 웃고 있다. 맨날 웃고 있는지 저희 몰라요. 혜선과 성민이 이불 위에서 장난을 치면서 일단 웃고 있다. 진짜로 성민이 얼굴이 너무 궁금해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걸로 대체가 돼도 아이 얼굴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저희 가정을 되게 안타깝게 혹은 불쌍하게 혹은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런 어떤 다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는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행하거나 슬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도 저희보다 성민이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내가 조금 미안하고 나로 인해서 성민이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성민이가 절대 불편해, 뭐 불행해, 나는 뭐 좀 안 좋은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저는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내가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고 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았던 것처럼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부모로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엄마에게 안겨있는 성민이가 제작진에게 과자를 건넨다. 엄마, 아빠, 성민 다 같이 웃는다. 자막 제작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책임 김지수 리드 신혜림 기획 구성 심진수 전서영 촬영 심진수 임지윤 전서영 수어 통역 이은선 화면 해설 김윤주